예, 안녕하십니까. 예, 본 세션은 다양한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냅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는 김세희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시소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클라우드 리소스가 너무 많은데 모든 리소스를 이해하고 모니터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매년 보안팀은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로 인해서 이 공격 표면이 더욱 확산되고 또 변경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속도가 또 급격히 빨라져서 런타임 환경의 보안 허점으로 인한 또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많은 리소스라는 것은 더 많이 악용될 수 있는 더 많은 위험 및 공격 벡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및 규정 준수팀에서는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아이디, 디바이스, 데이터 및 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냅이 뭔가라고 이제 시냅이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이제 클라우드 보안의 이제 새로운 시장 범주가 두 가지 큰 트렌드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고객이 클라우드로 계속 마이그레이션을 함에 따라서 뭐 포스처, 아이디, 네트워크 등 여러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보안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보호 요구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단일 엔드-투-엔드 뷰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능을 이제 통합해야만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를 채택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객이 클라우드에서 구축하고 또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엔드-투-엔드 진짜 코드에서 클라우드까지 전체 앱 수명 주기에 걸쳐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각 클라우드 보안 핵심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각 핵심 요소에 맞게 매치가 되며 다중 클라우드 리소스, 앱 및 데이터에 대한 엔드2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모두 합쳐서 클라우드용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AWS, GCP 등 타사 클라우드 및 그리고 애저에서 엔드-투-엔드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포괄적인 신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시냅 기능을 고객을 위한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시냅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가트너에서 대표 시냅 공급 업체로 인정받았으며 포괄적인 적용 범위와 그리고 통합된 통찰력을 모두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플랫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시냅은 사전 예방적 태세 강화로 보안을 시작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앱, 인프라, 데이터 전반에서 고급 위협 방지를 통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포괄적인 시냅은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능을 단일 플랫폼에 원활하게 견합하여 AWS, 그다음에 구글, GCP, 애저, 그리고 온프레미스까지 해서 풀스택 워크로드에 대한 엔드-투-엔드 클라우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에이전트가 없는 에이전트 리스 스캔이라고 해요. 에이전트 없는 스캔, 그다음에 위험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상황별 태세 관리, 그리고 조직이 보안을 초기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브옵스 통합, 그다음에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고급 위협 보호 및 실시간 액세스 제어 등을 통해서 저희가 풀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고객사에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엔드-투-엔드 그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까지 모두 포함돼서 포괄적인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으로 이제 채택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브옵스 보안 관리 기능, 그다음에 CSPM, CWPP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PM은 그 시큐리티, 그 이제 포스처 기능, 포스처 매니지먼트 기능, 그다음에 CWPP는 워크로드 프로텍션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다음에 외부 공격 표면 및 인터넷 노출, 그다음에 클라우드 권한 및 액세스 권한, 민감한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등에 대해서 통합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 솔루션, 그다음에 네이티브 XDR,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자동화, 티켓팅 및 협업 등으로 세크옵스 통합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저희는 보통 줄여서 MDC라고 부르는데요. MDC는 보안팀이 이런 여러 가지 MDC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사전 예방적 보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채택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앱에 있는 그 기능들을 그때 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용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이제 MDC의 주요 축 하나는 바로 클라우드 보안 태세 관리 이제 CSPM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CSPM에서 기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CSPM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료로 이용하는 디펜더 CSPM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디펜더 CSPM은 유료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 사항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더 많은 고급 보안 태세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으로는 여러 가지 그 산업 표준에 맞는 규정 준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리스 스캔, 그다음에 공격 경로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인식 보안 태세 등등의 기능을 더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 CSPM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꽤 많은 이제 보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거는 무료로 된 기본 CSPM을 사용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CSPM에서 저희가 이제 좀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시큐어 스코어라고 그래서 보안 점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안 태세 관리 기능을 하는 데는 보안 점수를 가지고서 이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보안 점수가 낮으면 지금 현재 이제 플랫폼 상에 뭔가 어떤 보안적인 어떤 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보안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시스템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보안적으로 어떤 침해를 받거나 이런 어떤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 디폴트인 저희 무료 기능에서는 그 MCSB 벤치마크라고 그래가지고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 표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업계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컴플라이언스들을 갖다가 종합을 해가지고는 이것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도록 바꿔서 저희가 벤치마크한 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MCSB는 MCSB를 기준으로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들을 평가를 하고 이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뭐 필요한 암호화를 갖다가 갖추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권장 사항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인터넷에 뭐 열려 있으니 이건 뭐 막아야겠다, 뭐 암호화를 갖다가 해야겠다, 아니면 뭐 민감한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권장 사항을 갖다가 이제 드리게 되고요. 이 MCSB의 기본 권장 사항이 바로 이제 보안 점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MCSB는 1년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규정을 준수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그 컨트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컨트롤들이 뭐 네트워크가 취약한가, 아니면 IAM 쪽에서 취약한가, 아니면 뭐 저장 장치 쪽에서 취약한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공격 표면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제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점수를 얻으려면 모든 리소스가 보안 제어대의 모든 보안 권장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기본 권장 사항들은 이것들이 애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에만 대해서만 이제 그 적용되는 점수는 아니고요. 그 타사 클라우드, AWS나 GCP 그리고 아크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온프레미스까지 이것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개의 화면에서 보안 점수를 보고 이제 여러 클라우드에 걸쳐서 이것을 단 한 화면에서 현재 보안 상황에 대한 그 포스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 네. 이것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클라우드 벤치마크, 시큐리티 벤치마크의 그런 각 항목들인데요. 이것을 보고서 얘네들이 뭐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갖다가 위반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은 만족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플랜으로 넘어가면 무료로 제공하는 어떤 보안 규정 외에도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에서 쓰는 뭐 하이파나 PCI DC나 아니면은 ISO 27000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이제 지키고 있는지 권장사항,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려면 어떤 권장사항들을 내가 만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장사항들을 컴플라이언스를 커스텀으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리소스들을 갖다가 보안 상태를 주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보안 구성의 오류 및 약점을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약점을 식별하게 되면 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상황을 만족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권장 사항 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각 권장 사항들은 이제 뭐 클릭을 해보면은 이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영향을 받는 리소스는 뭐 어떤 것인가, 그리고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 높은가 낮은가, 그다음에 왜 이런 게 발생을 했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공격 경로상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큐어 서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딩들을 보고 각각의 이제 뭐 하이에 항목을 찍어 보면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레코멘데이션들을 순차적으로 따라간다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안 홀들을 줄여가는 많은 노력들을 이제 많은 그런 노력들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이거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이거 안 보여. 여기서 finding을 있고요. 그다음에 take action. 내가 어떤 거를 하면 되겠니?라고 나면은 이거 레미데이트 하기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스텝을 따라가십시오라는 것들이 갖다가 그 스텝을 갖다가 이제 쉽게 드릴 다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MDC의 그 CSPM에서 저희가 이제 유료 플랜으로 갔을 경우에 저희가 좀 제일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에이전트 리스 스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들 이런 뭐 어떤 보안 홀이 있는지 찾아내겠다라고 하면은 머신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보통 에이전트 기반으로 그 약점들을 갖다가 찾아내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가장 이제 문제가 에이전트를 또 설치함으로써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던가 아니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던가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던가 그런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리스 스캔을 하게 되면은 얘는 정말 말 그대로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서 머신의 상태를 일종의 스냅샷을 찍어서 그 스냅샷을 조사해서 다가 이것을 여기에서 약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좀 덜 찾아낸다거나 못 찾아낸다거나 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에이전트 리스 스캔은 뭐 유료냐 무료냐 유료인 데서만 제공이 된다 빼고는 에이전트를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경우에 유리한 거는 꼭 내 시스템이 애저나 온프레미스나 내가 이제 완전히 완전히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에이전트가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다가 머신을 스캔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머신을 갖다가 머신의 디스크 스냅샷을 뜬 다음에 여기에서 뭐 malware나 바이러스나 이런 스캔을 갖다가 전부 다 잡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리포팅하고 중간에 스냅샷을 없애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에이전트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CS 클라우드에서 이제 또 CSPM에서는 이제 전체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 기반 쿼리를 통해서 이제 보안 위험을 찾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미치는 어떤 폭발 반경, 영향이 미치는 반경을 분석하는 것도 쉽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서 어떤 어택이 이루어지고 나게 안 돼. 어떤 어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여기 아이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을 갖다가 공격 경로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만약에 노출된 어떤 스토리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인터넷이 있죠. 그러면은 인터넷에 노출된 스토리지가 만약에 어떤 민감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 라고 하면은 여기에 인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퍼블릭 액세스가 어떤 데이터 스토어에 어서레이제이션 리ኳ이어드가 없이 열려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줄 테니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고치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수정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고칠 수 있는 커맨드 아니면 스크립트 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제 이건 이제 MD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로그가 많아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내가 로그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내가 이 로그를 가지고서 어떤 뭐 보안 문제를 갖다가 찾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제공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가 쿼리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템플릿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식으로 미리 지정을 해서 이제 검색을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쿼리 템플릿으로 사용을 해서 만약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쿼리로 쉽게 내가 지금 뭐 어떤 뭐 문제가 있는 머신을 찾아줘. 문제가 있는 뭐 서버를 찾아줘. 문제가 있는 DB를 찾아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쿼리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나시면은 그것을 이제 저장해 놨다가 쓰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헌팅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그 어떤 머신의 SQL 서버 같거나 아니면 VM 같은 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이제 그 스토리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가 옮기시면서 이 데이터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가 과연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클라우드용 디펜더에서는 이제 데이터 인식 보안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침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MDC를 통해서 여러 클라우드에서 민감한 데이터 리소스를 자동으로 검색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민감도, 그다음에 데이터 노출, 조직 전반의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흐름 방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이고 이제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요. 민감한 데이터 리소스에 대해서 지속적인 위협을 나타낼 수 있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검색은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인식 보안 중에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떤 위험한 센시티브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스토리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택 패스를 보면은 어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으니 그런 것을 뭐 고치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위험도 경고가 이제 위험에 대한 경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제가 아까 MDC는 거의 한 화면에서 사실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데이터 시큐리티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팀에서 이제 보안 태세 관리팀이 멀티 클라우드의 보안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냅 전략을 구현할 때 클라우드 NDC 시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보안 발견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또 위협 행위자가 기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침해 영역이 있다. 이거를 하면은 이거를 선제적으로 이제 식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MDC 중에 보면은 데브옵스 관리되는 데브옵스 보안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용 디펜더의 데브옵스 보안은 이제 중앙 콘솔에서 보안팀이 애저 데브옵스, 깃헙, 깃랩 등을 포함한 다중 파이프라인 환경을 사용해서 코드에서 클라우드까지 어플리케이션 및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의 보안 권장 사항을 다른 상황에 맞는 클라우드의 보안 인사이트와 상호 연관시켜서 코드의 수정 우선순위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과 이제 지속 그 CI/CD 그다음에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데브옵스 위협의 매트릭스에서 식별된 위협으로부터 데브옵스 플랫폼을 이제 보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코드 인젝션이나 아니면은 권한 상승, 그다음에 데이터 유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데브옵스 보안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체 소프트웨어의 이제 공급망의 수명 주기에서 보안 태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이제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스캔을 통해 어떤 위협이 있다, 뭐 노출된 데이터가 있다, 아니면은 이런 코드들은 알려진 패턴들에 의해서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리포지토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장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코드에서 뭐 깃헙이나 깃랩이나 아니면은 컨테이너의 리포지터리나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이제 코드들을 쭉 본 다음에 이것이 기존에 알려진 패턴에 의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이 먼저 위험 사항이 있는지를 쭉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해서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보안 태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 가시성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코드들을 갖다가 어떤 리퍼지토리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뭐 이거는 IIC에 대한 거다 아니면 이건 리퍼지토리에 대한 거다 코드에 대한 거다 이런 것들을 개별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가지고는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코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 MDC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멀티 파이프라인 데브옵스의 리소스를 통합하고 강화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저희가 보통 그 SDLC라고 하는데요.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는 통합된 네이티브 뷰를 통해서 보안팀과
개발팀이 서로 상호 간의 간극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IAC로 보통 요새 코드 인프라를 개발하시는 것도 다 IAC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드형 인프라에서 만약에 이미 잘못된 구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잘못된 구성을 미리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코드에서 만약에 이제 노출된 시크릿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탐지하고, 그다음에 GitHub 및 Azure DevOps에서 풀 리퀘스트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 이제 보안 관리자는 코드, 시크릿, 그다음에 오픈 소스, 종속성 취약성 검사 결과 등을 이제 다 이제 포함을 하게 돼서, 여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이제 GitHub 리포지터리에 코드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리포지터리들이 쭉 붙어 있고요. 여기에는 뭐 GitHub 리포지터리 아니면 Azure 리포지터리 등이 붙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unhealthy인 코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OSS vulnerability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드릴 다운 한 개의 화면에서 어떤 코드들의 상태를 보고서 이제 드릴 다운해서 여기에 뭐 노출된 시크릿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취약점이 있는 코드들이 발견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단일 보기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AC 템플릿 및 컨테이너 이미지의 보안을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제 직접 프로덕트에다가 이제 디플로이를 하기 전에 미리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원래 이것이 프로덕션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코드들이 있는지, 잘못된 구성을 가장 이제 앞단에서 최소화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위협에 집중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냅의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제가 아까 이제 시냅에서 그 CSPM, 그다음에 DevOps,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CWPP라고 해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클라우드용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떤 뭐 오픈 소스에 의존하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들이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는 이 IAC가 제대로 된 IAC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런타임에 배포가 되더라도 이것이 악의적인 코드가 들어있지 않은가, 혹은 스토리지에 뭔가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퍼블릭으로 열려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것이 스토리지에 어떤 멀웨어가 들어오지는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성된 시스템이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CWPP는 컴퓨팅,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여러 계층에서 알림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이제 위협 방지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용 디펜더는 Azure VM 가상 머신, Azure VM 가상 머신 스케일셋, 그다음에 컨테이너,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애저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보안 취약성 및 위협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MDC 상에 보면은 MDC4 서버, MDC4 스토리지, MDC4 뭐 DB, MDC4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쭉 저희가 보호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한 화면에서 이제 드릴 다운되게 돼 있고요. 여기 그 CWPP에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MDC의 CWPP에서 이제 보호를 하는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도 보호를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웬만 VM 제품들과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제품군들은 저희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타사의 제품들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유료 CSPM이 기능이 켜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보호를 하는 것들도 전부 여기에서 VM의 경우에는 저희가 에이전트 리스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보호를 하고 있는 머신들 중에 만약에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XDR하고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는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워크로드의 이제 워크로드 프로텍션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호하고 있는 뭐 서버가 몇 대, 앱 서비스가 몇 대, 컨테이너가 몇 개, 뭐 키볼트, DNS, 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저희 것과 그다음에 타사 클라우드 것까지 이만큼 저희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시그널들이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심각한 정도의 이제 그 위험성을 가진 시그널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낮은 위험성을 가진 그런 시그널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그널들이 발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뭐 급격하게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을 클릭을 해서 드릴 다운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소스에서 이제 위협이 탐지가 되면은 우선순위가 지정된 이제 경고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직마다 이제 경고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경보가 발생하고 나면은 중앙에서 이것을 인시던트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서 이제 전용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뭐 침해라던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알람이 뜨도록 하는 그런 저희 이제 대상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펜더 같은 경우 이제 디펜더 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세 가지 특징이 멀티 클라우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꼭 저희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AWS나 GCP 등 온프레미스도 지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매리어가 들어갔는지 어떤 뭐 백신 스캔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적응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안전하다고 알려진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스트 인 타임 액세스를 하게 해서 머신을 좀 더 서버를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형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에 뭔가 뭐 침해 사고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또 네트워크를 차단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형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미리 지정해 놓은 안전한 어플리케이션만 서버에 설치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일 무결성 모니터링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서 여기서 뭐 레지스트리나 아니면은 뭐 시스템의 컨피규레이션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뭔가 변화가 누가 이제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런 파일을 바꿨다 그러면은 바꿨다라는 것이 알람이 뜨도록 아니면 못 바꾸도록 해서 파일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들 변경이 되면 안 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원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서버에서 지원되는 OS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와 그다음에 리눅스 계열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서버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컨테이너들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멀티 클라우드 환경도 다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의 EKS나 아니면은 GCP의 컨테이너 환경, 그다음에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시는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취약성 평가를 하고 런타임의 위협 보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호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스토리지에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이제 뭐 데이터에 누가 뭐 접근을 하는지, 이상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위협이 탐지됐는지, 그 다음에 매레어 등이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 만약에 매레어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를 그러니까 블랍 스토리지의 경우에 그 실시간으로 스토리지 검사를 해서 머레어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를 자동적으로 차단해서 머레어가 이제 번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제 디펜더 포 클라우드가 있다라면은 이것을 여러 뭐 시소라든가 보안 관리자라든가 보안 운영 등 여러 롤에서는 MDC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DC를 활용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뭐 제품 사용 사례 여기에 보면은 각각의 보안 롤에서 이 MDC를 이용해서 어떤 업무를 갖다가 좀 더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션이 또 AI잖아요. 근데 이제 이 AI를 그러면은 보안 쪽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보안 시그널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어떤 폴스 얼럿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권장 사항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고민이신데 이거 AI가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 이 큰 규모의 막 모든 것을 갖다가 다 MDC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어라고 하면은 나는 이걸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여기에서 메뉴를 잘 몰라. 이제 그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세큐리티 코파일럿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걸 하세요, 저런 걸 하세요라는 여기 레코멘데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레코멘데이션이 뭐 크리티컬도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는 나 여기에서 뭘 하면 좋지?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뭐지? 담당자는 누구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큐리티 포 컴파일럿을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권고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show critical risk to publicly exposed resource 외부로 열린 리소스에 대해서 뭔가 크리티컬한 리스크를 좀 보여줘, 요약해서 보여줘라고 여기에서 하니까는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지금 요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요약을 해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점들은 크리티컬 리스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쭉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요약해서요. 네, 이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지금 당장 좀 해야 되는 게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우선해서 이거를 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포커스 온 리스크 투 센시티브 데이터. 물론 이 말은 갖다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센시티브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줘라고 하니까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 두 개의 리소스에 대해서 센시티브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되겠니? 라고 여기에서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그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로그인 투 AWS의 어카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거를 갖다가 수행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코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수행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담당자를 갖다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액티브 유저에게 델리게이트 해줘, 위임해줘. 이게 담당자가 누구야 찾아줘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는 담당자를 찾아달라고 이제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메일을 이제 보내줘라고 뜨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 나온 건데 지금 S3가 뭐 퍼블릭하게 열려 있는 세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 주세요라고 해서 뒤에 스크립트까지 쫙 껴가지고는 여기서 담당자한테 메일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MD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쓸 수 있는 이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쓰시면은 MDC를 쓰시면은 고객에게 이러이러한 뭐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는 어떤 성공 사례 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비용으로 클라우드의 보안을 이제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이제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보고만 이제 피어 평가 등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냅 솔루션이 이제 괜찮다 이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관련된 리소스들을 여기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 무료 평가판 이제 시작도 해보시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 나가니까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시냅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 담당자 통해서 주시고요. 이것으로 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